그럼 뭘 보고 외워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 책 추천해 주세요. 강의 사볼까요? 이 두 가지 생각들 하시죠, 지금. 자, 축하합니다. 역시나 한국인이세요. 한국인이시고, 공부가 안 되는 한국인, 전형적인 한국인이시고, 일단 돈을 써서 나를 이끌어줄 어른을 또 매수하는 방식으로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인체 그리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체를 잘 그리는 법.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화면에 글씨가 텍스트가 나올 텐데 한 번에 먼저 눈으로 가지 마시고요. 그거 진짜 공부 못하는 행위고 집중도 안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 말속도 따라서 눈도 같이 따라와 주세요. 먼저 가지 마시고. 그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어차피 뭐 손으로 움직일 거 따로 없기 때문에 적으세요. 실시간으로. 영상 멈추지 마시고 실시간으로 그냥 계속 재생시키면서 실시간으로 그으세요. 이유가 다 있어요. 네.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실시간 요약이 필요한데, 맥락 파악과 요약이 필요한 게 이제 실시간 메모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강의 오래 하면서 연구해 본 거니까 따라 해보세요, 그냥. 자, 아무튼 인체 그리기입니다. 인체 그리기. 종결입니다. 이걸로 정말 많이 취업시켰고요. 저 많이 가르쳤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많이 취업시켰고, 이렇게 했을 때 크게 문제 없었고요. 프로 수준까지 다들 잘 그렸고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들어간 인체 표현은 아닙니다. 이거는 예전에 이미 올려드렸었고요. 요 과정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해부학을 포함한 인체 묘사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그럴싸해 보이게. 뇌피셜로 뭐 이렇게 가르치면 알겠지, 뭐 이렇게 하면 잘 그리겠지, 뭐 요런 내용들 아니고요. 뭐 내가 이렇게 해서 됐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식의, 요즘 뭐 그냥 SNS에서 팔로우 좀 끌면은 강사를 바로 투입시키니까 요즘에는, 그죠? 그런 분들이 꼭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이거 안 되죠. 사람마다 학습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근본적인 부분부터 긁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통하는 방법으로 전달 드리는 거고,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 했던 것들이랑 이제 뇌과학이랑 심리까지 합쳐서 쉽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근육부터 외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어른이 답을 찾아주면 암기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해왔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잖아요. 이것도 못하면 안 됩니다. 평생 해온 게 이거기 때문에. 답 찾는 거 못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항상 이런 질문밖에 못 하시잖아요. 질문도 별로 없고 그 외에. 이유가 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나마 암기하는 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는 하세요. 현대사회에서 투자한 시간 대비 결과물이 비참해지는 방식이죠, 이게. 그리고 복종형 자원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5년 가까이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도 사실 써먹을 게 거의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벌고 사회에 나가서 뭔가 막 꿈을 펼치겠죠. 그때 이 15년 동안 썼던 것 중에 몇 가지를 쓰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몇 가지를 쓰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 굉장히 아까운 시간이긴 합니다.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하지는 않으시길 바라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력은 시간을 더 많이 갈아넣는 것 뿐이고, 그거는 그림에서도 거의 필요 없고요. 그러한 성향이 강할수록 그림은 더더욱 못 그리고, 그림뿐만 아니라 사회 계층에서도 낮은 곳을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아프지만 현실입니다. 아시겠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파도 매일 그릴 거고, 안 되면은 12시간, 더 안 되면은 14시간, 더 안 되면은 18시간 그리겠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학습의 동기부여에도 굉장히 안 좋고요. 그리고 학습할 때 이제 뇌가 활성화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불리합니다. 두 가지 다 최악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근육을 암기한다라는 부분에서만큼은 편하게 암기를 합시다. 유일하게 그냥 답을 알려주는 파트고 그냥 외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신나게 외우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편한 공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뭘 보고 외워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거예요. 근육 외우는 거. 책 추천해 주세요. 강의 사볼까요? 이 두 가지 생각들 하시죠, 지금. 자, 축하합니다. 역시나 한국인이세요. 한국인이시고, 공부가 안 되는 한국인, 전형적인 한국인이시고, 일단 돈을 써서 나를 이끌어줄 어른을 또 매수하는 방식으로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오프라인으로 안 되니까 온라인으로라도. 외국인들 알지도 못하면서 라고 저를 뭐라고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저 외국인들 여러 가르쳐 봤습니다. 이미 공부도 많이 해봤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으로. 한국인이 유독 심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드리는 시간 대비로 답을 잘 못 찾는 것도 맞습니다. 외국인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다면 반대로 본인한테 해드릴게요.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스스로 답을 찾는 연습을 평생 안 해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해보셔야 되고요. 지금 공부하는 그림을 평생 그리실 것도 아니고 그림체도 바뀔 거고요. 업종도 바뀔 거고 그림을 나중에 안 그리실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길기 때문에 내 스스로 머리를 쓰고 동기부여하고 두뇌를 활용해서 답을 찾는 연습을 이제부터라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가치에 맞는 선에서 공부에 사용하는 돈을 너무 아낄 필요는 없지만 인체 공부에 돈 쓰는 것이 사실 가장 사치스럽고 아깝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구매할 책이나 강의에 있는 인체 해부학적 요소들은 인터넷에 전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요? 아무튼 물론 그림에 사용하는 부분에 한해서고 간단한 암기인 해부학 공부는 스스로 하는 비율을 높여보자라는 겁니다. 암기기 때문에 그냥 공부할 자료만 찾으시면 되고 무슨 자료를 어떻게 공부할지는 본인이 좀 결정을 해봅시다. 이 정도는. 이것도 안 되시면 그냥 이거 강의 돈 주고 이거 사본다고 해서 본인이 뭐가 되지가 않아요. 진짜 머리를 쓸 줄 모르는 상태인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료는 우측과 같습니다. 제가 자주 추천드리는 오쌤 채널 너무 좋아하는 채널이고 이거 하나로 더 이상 인체 관련된 거는 보실 필요도 없고 접근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것만 공부시켜도 저는 다 취업시켰고 이 학생들이 제가 저한테 배운 학생들이 어디 가서 인체 잘 그린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종결을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종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쌤 채널에서 추가적으로 구글 가서 그냥 검색만 해봐도 다 나옵니다. 여기 없는 내용이 돈 주고 배울 수 있는 컨텐츠에 있다? 가져와 보세요. 없을 겁니다.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해부학 관련해 돈을 쓴다면 그냥 선생님의 목소리, 외모, 말투가 좋아서 쓰시는 거고요. 혹은 풀어내는 도서의 디자인이 좋거나 자료가 예뻐서 그냥 동기부여를 금전적 여유로 금전적인 여유로 긍정적인 감정을 함께 구매하고 싶다면 완전히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돈이 많아서 예쁜 자료들이나 정선생님의 이런 친근감 같은 거를 구매하시겠다면 크게 말리진 않겠지만 조금 사치스럽다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걸로 끝나요. 더 보실 것도 없어요 사실. 그리고 그냥 다 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또 다른 게 필요하겠죠.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시작할 때는 미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위 중, 왜냐면 우리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의사는 굉장히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해부학 하나 접근할 때도. 여러분들 그림 어렵다고 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해부학 하나만 해도 인체라는 게 해부학 그림에서 인체라는 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진짜 요만큼밖에 안 돼요. 체감이. 그러니까 인체 가지고 흑화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평생 인체만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분들 시야가 좁아요. 그림이 뭔지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이제 의사 쪽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의사 쪽에서도 해부학 관련 지식들은 본인이 알아야 될 공부들이나 연습해야 될 것들 중에 굉장히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보다 몇 배로 많아요. 몇 배로 많고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용어들도 그냥 우리처럼 삼각금, 이두금 이렇게 외우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어 자체부터. 아무튼 쉬우니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면 징징거릴 자격이 없습니다. 미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위 중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은 먼저 외우는 게 우선이에요. 눈에 띄는 부위 먼저. 왜냐면 당연히 시대마다 그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분석할 줄 아셔야 되고 요구되는 해부학적 지식의 수준이 다르고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위들을 먼저 외워보는 게 흥미에도 암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은 먼저 외운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은 미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자세하게 공부해 볼 것입니다. 해부학 공부한다고 해서 안쪽에 있는 거 그림 그릴 때 쓰지도 않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서 또 그거를 써먹고 싶으니까
무슨 뭐 속에 있는 무슨 근육에 대해서 아시나요 하면서 막 시비 걸고 다니고 그러잖아, 잘 그리는 분들한테. 그런 분들이 20년 전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은 사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라는 조건을 붙여야 됩니다. 우린 그림을 그리려는 거지 의사가 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림체에 따라 다 사용하지 않아요, 그 공부한 거 중에서. 왜냐면 그림체마다 또 사용하는 게 다르니까. 그렇지만 이 근육을 공부해야 생략하는 과정들에 대해서도 이해가 편하고요, 그림체가 바뀌었을 때도 이거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웬만한 인체의 작은 굴곡을 다 알아야 당신이 좋아하는 그 여리여리 미소니의 팔뚝도 실감나게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된 근육을 먼저 공부해보는 게 좋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매끈하고 동그라지 않고요, 수많은 굴곡과 결이 존재하고 그것들을 많이 공부해둘수록 실제 데포르메가 들어간 인체, 매끈매끈한 인체의 캐릭터들도 수준급으로 그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걸로 공부하면 안 되고요, 이런 걸 공부하는 겁니다. 굴곡이 다르죠. 그래서 이거 공부하시면은 이렇게 안 나와요. 초보분들이 관찰력이 약해가지고 지금 이 팔을 보면서 별거 없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아닌데요, 저 진짜 대단해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지금 이 그림에 들어간 해부학적 지식이 100이라고 치면 초보분들은 한 10 정도밖에 못 봐요, 진짜로. 여기 있는 굴곡들을 다 보고 계시지도 못해요, 지금도. 같은 눈을 갖고 있고 같은 시력을 갖고 있어도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지 차이가 되게 커요. 이게 나중에 실력이 들어야 돼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거는 아니요, 저는 2가 아니라 10 정도예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진짜 많이 보고 있어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정도를 쉽게 보는 거고 10 정도는 돼야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100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0 못 보고 계실 거예요. 대부분 못 봅니다. 제 손모가지로 하겠습니다. 못 보세요, 거의. 근데 이 원신이잖아요. 원신입니다. 원신의 일러스트는 데포르메가 생략이 많기 때문에 단조롭긴 해요. 당연히 그림체상 이런 그림에 비하면 단조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보자분들이 이 단조로운 그림조차 다 인지를 못하고 계신 상태인 거예요. 그걸 하려면 이거를 빨리 그려봐야 돼요. 외우고. 그래야 보여요. 그 다음에 그래야 보입니다. 이 팔 만만치 않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이 프로분들도 가끔 보시거든요, 방송을. 얘기는 잘 안 하시는데 가끔 개인 연락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하시거나. 프로분들은 보시면 바로 알아요. 맞지 나도 아마추어 때는 지금 닥터보너가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했지 라고 바로 공감하십니다. 근데 꼭 이제 아마추어 분들 중에 흑화하신 분들이 이렇게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먼저 이게 최소한이에요. 이게 최소한이고, 이거보다 더 굴곡을 많이 담고 있고 상세히 담고 있는 자료들을 그냥 싹 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정도는. 그 다음에 데포르메는 인체가 학습되고 나서 진행했을 때 효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데포르메 먼저 배우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팔에 있는 이 굴곡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다른 보고 공부하고 나서 그렸는데 창작 그리면은 오징어가 나오죠. 그 정도 깊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육은 양옆, 앞, 옆, 위, 아래에서 보았을 때 모두 모양이 다르고요. 당연히 모두 외워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 그림 하나 외운다고 되는 거 아니고 또 이거 모작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아니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죠. 계속 모작이 아니라 변형해서 각도도 바꿔보고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앞면만 외우고 인체의 각도가 변경되면 앞면을 늘리고 줄이면서 그려봐야 괴이한 생명체만 탄생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하시죠? 앞모습 외운 다음에 옆모습이라 그러면 이거 그냥 조금 막 줄이고 늘리고 하면서 그리죠. 그렇게 해서는 전혀 안 나고요. 원통도 앞에서 보면 사각형이지만 위에서 보면 동그라미입니다. 이건 사각형이네 왜 원통 같지가 않지, 계속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그림에 이걸 안 하고 싶으시면 자신의 그림에 기대를 걸지 말던지 공부를 제대로 하던지 둘 중 하나는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뼈와 지방도 당연히 아는 편이 좋습니다. 같이 해주셔야 되고, 여기서 추가로 생각한 것은 관절입니다. 관절의 위치와 가동 범위에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됩니다. 막 진짜 무슨 뼈가 부러진 것처럼 그리시는 분들도 꽤 많죠. 그리고
자, 암기는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마지막으로 입체. 여기 맞나? 잠깐만요. 요거 먼저 하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었네요. 인체와 라인, 인체의 라인과 입체 두 가지를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고요. 그냥 서 있는 스탠딩 인간인데도 매우 자연스러워짐을 이 두 가지를 넣으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잘 그리시는 분들 스케치한 거 보면 진짜 별거 안 하고 그냥 맨몸에 티셔츠 하나에 반바지에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건데 잘 그려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따라해보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이 뭐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랑 앞에 이제 해부학적 지식들 요렇게 세 가지만 합쳐주셔도 많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당연히 또 모작할 거리를 던져주기를 원할 거예요. 아마 라인을 어떻게 하는지 입체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 들으면서도 계속 모작할 거를 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거 답 아닙니다. 일단 인체 라인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라인. 근육이 작은 굴곡을 만들어낸다면 인체는 그 근육과 뼈, 지방들을 통해 큰 형태, 굴곡, 선을 만들어냅니다. 인체는 일자로 흐르지 않으니까요. 큰 단위의 이야기니까요.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 두 가지를 봅시다. 어떤 인체가 더 좋나요? 어떤 인체가? 한번 들어봅시다. 왼쪽이 1번이고 오른쪽이 2번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인체가 더 좋아 보이나요? 어느 쪽이 좋아 보이는지 뭐 딜레이가 조금 있으니까 딜레이 한번 보고 기다려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나갈게요. 1번 2번 1번 1번 세 분의 나머지 다 2번인데 1번 분들은 이제 본인의 미감에 꽤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미감에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좀 개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취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보편적 미감이란 건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으로는 이게 좋은데 나는 개성 있는 이쪽이 더 좋아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1번이 예쁘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본인의 미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못 느끼고 계신 거예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는 안 써있네. 아무튼 뭐 앞에서 이야기한 이제 큰 형태, 큰 굴곡, 큰 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뒤에도 나오는데 프로들이 그림을 잘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선이 예뻐야 된다. 선 하나하나가 다 예뻐야 된다. 막 이런 모호한 표현을 하는 분들이 좀 계신데 이게 맞는 말이긴 합니다. 사실 그렇게 설명해주면 아마추어들이 모르긴 하는데 맞는 말이긴 해요. 저도 아마추어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고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인체를 감싸고 있는 선들이 예쁜가예요. 이 선들이 일단은 그런 개념이 있냐를 첫 번째로 아셔야 되고 요거는 그림을 좀 많이 그리면서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감각의 개념이라서 뭐 강의를 해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알아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뭐 또 선생님이 잘 못 가르치는 거 아닌가요? 맛에 대해서는 가르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와인 같은 경우도 뭐 17년산이 있고 뭐 30년산이 있잖아요. 이거를 뭐 설명을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만 17년산이 더 맛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심지어 이 30년산보다 2만원짜리 이마트 와인이 더 맛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취향은 존중하지만 맛의 수준이란 거는 분명히 갈리기는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랑 같은 겁니다. 이 선의 예쁨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림을 오래 그리면서 보는 눈이 발달해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이제 이론을 풀어내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개념이 있다라고만 알고 넘어가셔도 좋고요. 가장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일자로 그리지 말아라 정도의 개념만 담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보다 왼쪽 개념이 일자로 인체를 많이 풀어놔서 그래요. 아시겠죠? 자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자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성격상 시야가 좁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시야가 좁은 사람들은 이 큰 단위의 선에 대해서 굉장히 못 그리게 돼요. 이거를 해결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몇 년씩, 막 5년, 7년씩 공부해도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또 추가로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야를 넓히는 방법부터 같이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아무리 그래봐도 계속 비슷한 문제가 발생되니까 좀 힘드실 거고, 수업에 찾아오시면 제가 해결해 드립니다. 근육보다 오히려 이쪽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림이 예뻐지는 거는 사실. 그래서 인체 공부가 그렇게까지 그림을 예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 어느 정도의 암기도 가능하지만 각도, 비례, 표현 정도에 따라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그냥 암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론들을 배우고 개념을 정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각이 좀 발달하면서 같이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얼마든지 스스로도 분석할 수 있지만 딱 한 번만 자료를 참고해보면 우측과 같다라는 거고요. 긴 이야기는 추가적으로 하지 않을 거고요. 왜 왼쪽보다 오른쪽이 나아 보이는지 정확히 설명해야 됩니다. 자세 때문은 아니고요. 따라 그려봐야 소용없으니까 몸 말고 머리를 씁시다. 여기서부터는. 아시겠죠? 그리고 선이 예뻐야 된다라는 말은 선의 두께나 진하기 같은 것들도 포함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얘기처럼 큰 선의 흐름이 예뻐야 된다라는 표현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림을 궁극적으로 수준 높게 만들어주는. 자, 다음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빨간 선을 정리를 좀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입체입니다. 입체.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투시나 도형 같은 거는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넙스만 설명할 겁니다. 넙스. 그림을 그리면서 처음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림을 입체로 보지 못하고 선과 선의 관계, 얼굴을 그릴 때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왼쪽 얼굴이었고 여기가 오른쪽 얼굴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거리가 어느 정도 되고, 요 사이 여백은 이 정도니까 뭐 눈을 이 정도 여백을 두고 그리면 될 거야. 다음 눈은 이 정도 여백을 두고 그리면 될 거야 라는 이런 이런 선과 선의 관계에 대한 것들로만 자꾸 접근을 하세요. 이걸 못 벗어나면 진짜 그 초짜 라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선과 선의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서 있는 인체를 스케치한다고 하면 선을 어디에 그을까? 팔, 다리는 어떤 선으로 모양을 만들어야 할까? 이 정도 개념만 생각하시는데, 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선과 선 사이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 이 스페이스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넙스선이에요. 보이시죠? 입체가. 근데 이 지금 이렇게 그어놓은 선들이 안 그려도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려도. 이런 그림을 그릴 때도 이 안에 넙스선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광대가 튀어나오고 콧대가 나오는 이 선들을 긋지 않아도 충분히 보이는 상태에서 계속 그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선 자료처럼 서 있는 정면 스케치, 아까 보여드렸던 그걸 할지라도 앞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위에서 본 모습들을 다 머리에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면서 그려줘야 이 넙스가 정확하게 나오고요. 그런 것들을 해야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차렷자세 정면을 그렸는데도 그림이 있어 보이게 그려져요. 입체가 정확하게 나오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이 자료는 왜 가져왔냐면,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 왼쪽이 좋나요? 오른쪽이 좋나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 1번, 2번 또 한번 투표해 봅시다. 왼쪽이 좋은가요? 오른쪽이 좋은가요? 뭐가 더 예뻐 보일까요? 선적으로. 뭐 채팅 안 나와도 알겠습니다. 2번이라고 할 겁니다. 왜냐면 아까 큰 선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그림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것만 봐요. 계속 볼록. 여기가 볼록했지, 여기가 볼록했지, 여기가 튀어나왔지, 엉덩이지, 여기가 허벅지지, 이것만 봐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일자로 그립니다. 이렇게 약간의 일자에 수렴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보는 거예요. 이 흐름들 이걸 봐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을 못 긋는 분들일수록 성격이 좀 쫄보에 가까울수록 왼쪽 증상이 되게 심하고요. 왜냐면 시야가 좁으니까 여기에 이게 꺾이나 안 꺾이나 이것만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고치는 방법도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걸 한 방에 고칠 수 있어요. 영상으로도 나중에 한번 풀어드릴게요. 한 방에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고쳐지면은 그림을 작게 보는 것밖에 안 되는데 투시 못해도 괜찮아요. 투시 못하는, 잘 못하는 프로 작가님도 계시고, 색감이 안 좋은 프로 작가님도 계시고, 질감 표현이 잘 안 되는 프로 작가님도 계시고, 인체가 좀 엉성한 프로 작가님도 계세요. 근데 단 한 가지, 그림을 넓게 보지 못하면 그림 잘 그리는 건 그냥 포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안 돼요. 그림을 계속 좁게만 보는데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런 작가님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번도. 선을 못 긋고 시야가 좁고 성격이 약간 쫄보마인드다? 그러면은 보통 셋 중 하나라도 걸려 있으면은 시야가 좁아서 왼쪽 같은 증상이 계속 나옵니다. 요거 고치는 방법은 따로 있다 라는 거고, 자, 분명 프로 그림처럼, 프로들의 그림처럼 선으로 그려낸 것 같은데 왜 뭔가 다르지? 라는 것들이 보통 거기서 시작해요. 라고 생각한다면 예쁜 선이 아니면 둘째는 입체가 틀렸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챙기시면 돼요. 보통 앞에 입체까지 하면 더 좋지만, 인체, 해부학까지 하면 더 좋지만, 해부학이 없더라도 이 두 가지만 잘 챙기면은 웬만큼 예쁘게 나옵니다, 인체는. 여기서 비례만 추가해도 더 좋아지고. 아시겠죠? 이 선과 선 사이의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지, 더 나아가서는 큰 입체를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 그냥 인체만 조금 공부하는 거 외우고 싶어서 왔는데 되게 어렵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이제 겨우 정적으로 서 있는 사람, 스케치, 그것도 채색도 아니고 스케치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배운 거예요. 이 서 있는 사람 역시도 심도 있게 강의를 하면 한참 더 설명해야 됩니다. 이거 유튜브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하면 또 막 안 보니까 이 정도만 한 거고요. 이것도 안 볼 것 같긴 한데 잘. 또한 이것이 정말 어렵다고 느낀다면 당신이 바라는 수준이 프로라는 거, 그리고 전문가가 되는 과정 중 하나라는 점을 상기해 봅시다. 내가 그리던 그림에 대한 개념을 잊어버리시고요. 지금 내가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 중 하나를 배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다른 분야보다 훨씬 쉽습니다, 사실. 이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타 분야에 비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그림이라는 단어를 처음부터 너무 쉽게 접했을 뿐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대치를 낮추던지 노력을 많이 하시던지 둘 중 하나는 확실하게 해야 만족도가 높아지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뭐 프로 안 돼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좀 포기하고 그냥 뭐 적당히 취미로 그릴게요 라고 하신다면, 인터넷에서 그림 초보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그 구글에다가 그림 초보라고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림들 데생이나 뭐 이렇게 막 해놓은 거 말고 그냥 스케치로 쭉쭉 선으로만 그린 거 있죠. 명암 없이. 지금 저도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명암 없이 선으로만 그린 자료들이 이렇게 쭉 몇 개 사이사이 뜰 거예요. 그 정도가 거의 한계예요. 이게 불편하시면. 아시겠죠? 그걸로 만족하신다면 좋습니다. 되실 거예요. 이 정도 안 해도 돼요. 하지만 그 정도에서 만족 못하겠다 하신다면 이걸 어려워하지 마세요. 둘 중 하나는 확실하게. 아시겠죠? 중간중간 뭐 더 설명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았는데 사실 뭐 이 정도만 하셔도 뭐 이제 유튜브에는 열심히 하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분들 한 100분 정도 되시는데 이 100분 중에서도 상위 2% 안에 들어갑니다. 이 정도만 하셔도. 인터넷에서도 초보들 사이에서는 좀 그리네 싶은 그림이 나오시긴 할 겁니다. 이 정도만 따라오셔도.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